안녕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강의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제가 사용하는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한빛 아카데미라는 출판사에 처음 만나는 회로이론이라는 책의 자료를 기초 기반으로 삼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저작권은 해당하는 출판사 그리고 저자에게 있음을 밝히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회로라는 것의 기초를 다뤄야 할 텐데요. 회로 소자라는 건 어떤 건지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하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이 개념을 숙지해야 될 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로이론, 다시 말해 전기회로라는 건 앞선 오리엔테이션에도 말했지만 계산하는 과목입니다. 그냥 이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러는 과목이 아니에요. 어,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전하, 전류, 전압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유도되었고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전공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전자기학이라는 과목이나 아니면 뭐 물리전자공학이나 이런 타 과목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은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데 이 회로이론이라는 강의에선 문제를 푸는 게 제일 1순위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1을 배워서 10을 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한 문제를 확실하게 알면 다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적인 부분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라는 건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죠. 그 전하의 단위는 쿨롬이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지식이라 생각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진 않고요. 중요한 개념 첫 번째가 나오죠. 이 전류라는 건 중학교 때나 혹은 뭐 고등학교 때나 물리나 뭐 과학이나 이런 시간에도 충분히 다루셨을 텐데 뭐 기본적인 개념은 단위 시간당 통과한 전하량입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 Q, 다시 말해 전하량이라는 건 단위가 쿨롬이죠. 하지만 이 전류라는 건 기호는 I고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제가 전기료를 처음 배울 때만 해도 이 단위와 기호를 좀 혼동하는 그게 있었어요. 혹시나 그런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이 I라는 건 어디까지나 그게 전류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 암페어라는 건 쉽게 말해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류 I 혹은 뭐 I1 이것들은 그냥 전류를 표현하는 거고 그 I가 50A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단위일 뿐입니다. 뭐 어떤 걸 예로 들까요? 길이라는 걸 우리가 랭스라고 잘 두잖아요. 뭐 길이가 50cm인 것처럼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미분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단위 시간당 전하의 그 움직인 양 그게 전류를 의미한다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단위가 암페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제가 정말 처음에 전기회로를 공부할 때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전압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전압은 정말 처음 배우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전류? 전류는 그냥 흐른다는 거 알겠는데 전압은 대체 뭐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땅에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땅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어요. 이건 건물입니다. 자, 여기는 지표면이에요. 건물의 높이가 예를 들어 3이라고 합시다. 단위는 없어요. 그냥 3입니다. 3cm도 아니고 그냥 3이에요. 그러면 요 지점은 지표면인데 요 지점은 0이라고 합시다. 0. 그러면 요 지점은 몇인가요? 몇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3이죠. 네. 요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는 개념을 주로 쓰죠. 그것과 비슷한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를 0으로 잡았지만 다음번에 마이너스 한 3이라고 해보죠. 그럼 여기를 뭘로 표현할 수 있나요? 마이너스 3보다 3만큼 높은 위치에 있죠? 그럼 여긴 0이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위라는 걸 이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전위라고 하는데 그냥 딱 봤을 때 이 그림을 똑같이 그리면 이 지점이 여기에 비해서 더 높다는 의미예요. 이 마이너스라는 건 단순히 그냥 여기가 혹시 마이너스 10? 뭐 이런 의미인가? 아니면 뭐 여기가 마이너스만큼 걸려있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여기가 몇이 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걸린 전압이 3V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몇인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어느 한 부분이 있어야 다른 부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여기 0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이 지표면의 위치를.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값은 3이었죠. 왜냐하면 높이가 3이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전압이라는 건 여기서의 이 높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설명하듯이 상대적인 전위차라는 건 두 전위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시에서 본 것처럼 이것은 전위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건 전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위 표시 플러스 마이너스는 상대적으로 이쪽이 더 높으면 플러스인 거고요. 이게 뭐 마이너스 몇이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위쪽이 V만큼 더 높은 전압이 걸려있다 라고 생각해 하시는 게 완벽하죠. 그러면 이 전압의 단위는 뭐고 기호는 뭔가요? 전압은 쉽게 기호도 V고 단위도 볼트입니다. 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오메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V는 IR. 이 개념을 처음 보시는 분은 아마 대부분 없을 겁니다. 이 수식이 왜 나오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과목에서는 이걸 사용해서 계산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이걸 유도해내고 뭐 왜 이게 이렇게 나왔고 물질부터 시작해서 뭐 이 길이가 L일 때 단면적이 A고 뭐 비저항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저 R이라는 저항은 뭐 L에는 비례하고 A는 반비례하고 그리고 비저항의 곱이다 이렇게 해서 뭐 유도해내면 오메 법칙이 나오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여기서 뭐 전류 밀도는 전기 전도도 곱하기 전기장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사실 이거랑 같은 의미거든요. 오매 법칙이랑. 그래서 하는 건 전자기학이나 혹은 뭐 물리전자공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세하게 배우시고요. 우리는 이 식만 알면 돼요. 이 식은 다 이미 숙지를 했을 수도 있고 지금 처음 봤다 해도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V는 IR. 그러면 I는 R분의 V죠. 혹은 R은 I분의 V이기도 하죠. 이 세 식은 가장 많이 쓰이고 또 중요합니다. 예제 1-1을 한번 봅시다. 우매 법칙을 이용해서 R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이것에 앞서서 회로가 뭐고 이 기호가 뭘 의미하는지 그것도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게 저희가 다 앞으로 배울 전기 회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모습이고 도선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기호는 전압원을 의미합니다. 전압원이라는 건 항상 어떤 순간이든 이만큼의 전압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도록 유지가 되도록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뒤에 나올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에도 관계가 있는 말인데 항상 이런 식으로 전류가 계속해서 흐른다고 했을 때 계속해서 돌게 되겠죠. 이럴 때 상승한 전압과 강화된 전압, 즉 전압의 상승, 한 개의 루프에서요. 이게 하나의 루프죠. 빙글빙글 한 바퀴죠. 이 하나의 루프에서 상승한 전압과 떨어지는 전압은 항상 같아요. 이것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전압원에서 2V를 공급했기 때문에 이 저항에서도 2V가 걸린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요 V가 2V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 저항의 스펙은 1kΩ이죠. 그럼 아까 식에서 I는 R분의 V였죠. 그럼 1kΩ분의 2V가 되죠. 이건 뭔가요? 2mA죠. 자, 킬로옴, 볼트, 그리고 킬로의 역수, 밀이죠. 그리고 전류의 단위, 암페어 해서 I는 2m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뭐 회로의 숫자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표시는 저항을 의미합니다. 저항이라는 건 전압과 전류에 의해 결정되는 특정한 크기라고 하네요.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어찌됐든 저항이 있고 이 전압원에 의해서 전압이 걸리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전압원이 이렇게 있고 아무 소자도 없어요. 단순히 여기가 무게보다 높다는 걸 의미하지 강화가 있지만 소자가 없어요. 전류가 흐르나요? V는 IR에서 I는 R분의 V죠. 근데 R이 없죠.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되나요? 무한대가 되겠죠? 왜냐면 R이 없으니까.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르나요? 쇼트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항이라는 건 전류와 전압에 결정된다. 뭐 그 말이 곧 오매 법칙이죠. 그리고 R이라는 건 I분의 V니까 전압엔 비례하고 전류에는 반비례한다. 저항의 단위는 옴이다. 저항의 기호는 R이고 단위는 옴입니다.
전도도 이건 상대적으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저항은 앞서 말했듯이 전류에 반비례하죠. 그 말은 저항이 높을수록 전류는 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항의 역수인 전도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항이 높으면 전류가 작게 흐르러요. 근데 저항이 높다는 건 전도도가 낮다는 거죠. 그럼 전도도가 낮으면 전류가 더 잘 흐르겠죠. 그런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 있는 거고, 말 그대로 저항의 역수 개념이자 저항의 역수입니다. 뭐 단위는 지멘스 S라고 하는데 이건 저항의 역수니까 5분의 1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진짜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대중적인 그런 기호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예제 1-1 한번 봅시다. 이 기호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류원을 표현합니다. 아까의 기호 이거는 전압원이고 이거는 전류원입니다. 전류원이라는 건 요 해당하는 전류가 이 회로에서 계속해서 흐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 문제 풀기에 앞서서 이 개념도 가르쳐 드려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I라는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몇일까요? 그냥 도선입니다. 똑같이 I가 흐르겠죠?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저항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저항을 맞닥뜨리기 전,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전이겠죠. 왜냐하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신다면 뭐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중요하지 않고 우선 여기 I가 흐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흐르는 전류는 몇일까요? 이 부분 저항을 통과하고 나서 똑같이 I가 흐르죠. 즉 중간에 어떤 소자를 만나든 뭐 이건 커패시터라는 소자의 기호인데 어떤 소자를 만나든 여기 흐르는 전류랑 여기 흐르는 전류랑은 같다는 겁니다. 그럼 어쩔 때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라져서 흐른다고 합시다. 여기 I가 흐르고요. 여기 I1, 여기 I2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 I1은 I랑 같나요? 아니죠. 두 갈래 길로 가기 때문에 이 I1과 I2를 합한 게 I가 되겠죠. 뭐 이거는 KCL, 키르호프 전류 법칙과도 관련이 되는데 이 얘기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 전류원이 1mA였으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도 1mm, 여기에도 1mA가 흐르고 여기에도 1mA가 흐를 겁니다. 이렇게 계속. 자, 그러면 이 R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저항과 전도도를 구하라 했네요. 앞서 말했듯이 전도도는 뭐 저항의 역수니까 저항을 구하면 전도도도 나오겠죠. 자, 그러면 저항을 구해봅시다. R은 I분의 V죠. 이 식을 굳이 3개월 외우기 어렵다 싶으면 그냥 V는 IR에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1mA 그리고 V는 2V라고 했네요. 사실 흐르는 전압이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이게 전압은 흐르는 게 아니라 걸린다고 표현을 해야 맞죠. 어쨌든 여기 2V 그리고 전류는 1mA였으니까 이 저항은 결론적으로 뭐가 되나요? 1mA분의 2V가 돼서 2kΩ이 되겠죠.
또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미리암페어, 그리고 킬로옴, 그리고 볼트, 이렇게 해서 전류, 저항, 전압의 단위인데 주로 쓰는 단위고요. 아마 학교 시험이나 이런 데서 주로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항은 뭐 킬로옴의 단위를 써서 문제가 주어질 거고요. 주로 전류는 미리암페어. 왜냐면 현실에서 사용하는 것도 이런 단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위, 전력과 에너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전력과 에너지, 이 부분도 사실 전개로에서 많이 나오진 않아요. 다만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셔야 합니다. 이 전력 P는 전압과 전류를 곱한 양이에요. 이 식까진 굳이 외우지 않아도 나중 가면 머릿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외워야 될 식은 P는 VI, 이 식 하나고요. V는 아까 오메 법칙에서 뭐라 했죠? IR이었죠? 그럼 이것은 I제곱 R이 되기도 하죠. 혹은 또 I는 R분의 V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R분의 V제곱으로 표현도 되죠. 그런 부분을 보여드린 거고, 이 P는 VI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선 이런 복잡한 수식은 뭐 알면 좋겠지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에너지라는 건 전력의 미분입니다. 구간이 정해져 있을 때 그 전력을, 미분이 아니라 적분이네요. 잘못 말했습니다. 적분하면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요 회로로 봅시다. 이미 풀었던 예제에 있던 회로죠. 앞서서 간단하게 상승한 전압은 떨어지는 전압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도 계속 쓸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봅시다. 전압을 걸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흐르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돌겠죠. 근데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돌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잠깐 지나갈 때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잠깐 지나갈 때를 봅시다. 앞서 말했죠. 그럼 왜 여기서 이렇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요. 요 전압원, 공급원에서 플러스 부분, 이것의 의미는 말씀드렸죠. 위에 부분이 아래에 비해서 2V 더 높다. 더 높은 전위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면 요 전류만 보는 거예요. 지금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갔습니다. 그쵸? 여기가 플러스고, 그러니까 요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회로에서 요 지점 그리고 요 지점 넓게 봐야 돼요. 요 지점에 비해 높은 겁니다. 전위가. 그러면 이 저항에서 봤을 때도 이 저항의 윗부분은 아랫부분에 비해서 2V 더 높은 전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위치 에너지 혹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 위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받아들이기 쉬울 텐데, 어쨌든 2V 더 높은 위치에 있죠. 그러면 요 부분 생각하는 거예요. 요 부분은 전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 부분은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말은
전류가 전압에 상승하는 방향으로 갔다는 의미고, 여기선 전류가 전압이 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간 겁니다. 이것을 전압 상승, 그리고 여기를 전압 강하, 영어로 하면 볼티지 드랍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상승량과 강하량은 항상 같다. 한 개의 루프에서, 루프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한 회로의 한 바퀴를 의미하는 겁니다. 뭐 루프는 뭐 좀 복잡한 회로라면 이게 또 루프고 이것도 루프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이 하나의 루프에서 상승한 전압과 강화된 전압은 같다는 겁니다. 그 개념을 숙지해 줘야 돼요. 그러면 전압이 상승했어요. 전기회로 이론에서 전류 I라는 것은 주로 플러스를 씁니다. 플러스 5A나 뭐 플러스로 생각하는 게 편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항이 있고 전류가 흐른다고 합시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5A가 흐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5A가 흐른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위로 몇 A가 흐르는 거죠? 마이너스 5A가 흐르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르게 얘기를 해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3A가 흐른다는 말은, 다시 말해 이렇게 마이너스 3A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마이너스 기호를 쓰면서 막 해버리면 헷갈리니까 기본적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전류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도 이렇게 I가 이렇게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걸로 문제에서 표현이 됐지만, 이 그림에서 표현이 됐지만,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하죠. 그냥 기호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상관이 없죠. 근데 플러스로 생각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아까도 말했듯 상승한 전압과 강화되는 전압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2V가 걸린 것처럼 여기 2V가 걸려서 1kΩ분에 2V 해버리면 2mA가 흐른다고 아까 문제를 풀었죠. 자, 그럼 결론이 뭐였죠? 이렇게 2mA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만 볼 거예요. 계속 이 부분 얘기하는데 이 부분만 볼 겁니다. 이렇게 2mA가 내려가죠. 2mA가 내려갑니다. 2mA가 내려가요. 자, 아까 전력 P라는 건 V와 I의 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보죠. 이 부분은 플러스 2V가 걸려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2mA가 흐릅니다. 플러스예요, 여기도. 그럼 곱해주면 4mW가 됩니다. 전력의 단위는 와트죠. 모르셨으면 암기해 두시고요. 어쨌든 플러스 이 기호를 유심히 봐야 돼요. 플러스 4mA가 나오죠. 여기서의 전력이에요. 그럼 여기를 보죠. 자, 여기서 계산을 할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걸로 기준 삼아서 계산을 했어요. 왜냐면 전류라는 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전압원을 보세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죠. 지금 여기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졌지만 여기서는 전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고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고 있는데 2mA가 흐르고 있어요. 플러스 2mA가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면 몇인가요? 마이너스 2mA가 아래로 흐르고 있는 거죠. 여기서 계산을 할 때도 전압을 두고 그리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전류로 계산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방향의 전류와 그 전압 스펙으로 곱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2V죠. 그러니까 결국 이곳에서의 전력은 마이너스 4mA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여기 제가 이걸 쓰면서 여기가 지워졌는데 마이너스 공급된 전력과 소모된 전력과 동일하다. 자, 이 전압원이라는 건 전력을 공급하는 소자입니다.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돼요. 즉, 공급된 양이 4mA고 소모된 양도 4mA라는 소리, 4mW라는 소리입니다. 공급된 전력이 4mW고 소모된 전력도 4mA입니다. 근데 부호가 다르죠. 즉, 마이너스 부호가 붙으면 공급이 되었다는 의미고 플러스 부호가 붙으면 그만큼 소비했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한 거고, 즉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을 전류가 흐르면 전력은 소모됩니다. 그리고 부호는 양이죠.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면 전력은 공급되었다 말하고 부호는 의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흐르는 전류를 잘 기억하세요. 어떻게 했죠? 전압원 기준으로 봤을 때 전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을 계산할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 전류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는 마이너스 2mA가 흐르기 때문에 그것과 2V를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V가 됐고 이것은 공급한 전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급한 전력과 소모된 전력은 동일하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